존 F. 케네디,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또 하나의 이름, 마릴린 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아이콘의 만남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어쩌면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욕망이 뒤엉킨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들의 엇갈린 운명 속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들을 회상하듯 잔잔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2년 5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화려한 무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4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은 수많은 명사들과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는 바로 마릴린 먼로였죠. 그녀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몸에 착 달라붙는, 마치 그녀의 몸에 직접 바른 듯한 스킨톤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드레스는 2,500개가 넘는 크리스털로 장식되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발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섬세하게 술을 놓은 듯한 그 드레스는 먼로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그녀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크리스털이 반짝이며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공간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마저 멎는 듯한 고요함 속에 그녀의 존재감만이 압도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욕망과 열정,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깃든 내면의 모든 것을 투영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드레스의 투명함은 그녀의 솔직함을, 반짝이는 크리스털은 그녀가 추구했던 화려함을,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은 그녀가 얼마나 위태로운 삶의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통해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당신을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먼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오직 케네디 대통령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생일 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어쩌면 오직 그에게만 들리길 바랐던 은밀한 사랑의 사레나데였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갈망과 애틋함, 그리고 어딘지 모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 전체를 그 한 곡의 노래에 담아낸 듯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음정 하나하나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호흡 하나하나에 그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는 듯 깊었고, 그녀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조차 그들을 감싸고 도는 묘한 공기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듯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네디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마릴린의 눈빛은 그 미소에 화답하듯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남인 듯,
혹은 금지된 사랑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강렬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탐닉하고 갈망하는 은밀한 언어를 주고받았으며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밀월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 곡의 노래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 공표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몸짓이었죠. 이미 둘의 관계는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 공개적인 순간은 모든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습니다. 무대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났을 두 사람의 은밀한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어두운 복도 끝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작은 방에서 마릴린은 케네디의 품에 안겼을 겁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단단한 슈트 너머로 전해지는 순간 이성적인 모든 판단은 무의미해졌을 테죠. 그의 품에 안긴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편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슈트 재질을 어루만지며 그의 채취를 깊이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느껴졌을 테죠.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마치 영원히 이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숨소리를 내뱉었을 것입니다. 케네디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얇은 드레스 위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마릴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겠죠. 생일 축하해요, 내 사랑. 그의 입술이 그녀의 보드라운 뺨에 닿고 이내 그녀의 입술을 찾아 헤맬 때 그녀는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더 깊이 그를 끌어당겼을 겁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탐하려는 듯한 격정적인 열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순간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옷깃 사이로 느껴지는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을 테죠. 그의 입술이 그녀의 부드럽고 도톰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고 따뜻했으며 달콤한 과일 향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탐색했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혀와 혀가 얽히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감쌌고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몸을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피부를 통해 전해지며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하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애정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갈증과 소유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그의 거친 숨결 또한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젤리처럼 그의 품에 녹아내렸고 그의 단단한 근육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오가는 순간 그들의 영혼마저 뒤섞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키스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이자 금지된 욕망의 화려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그의 엉덩이를 감싸쥐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내려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탐색했습니다. 드레스의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살결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 어깨, 그리고 쇄골까지 키스 마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의 손길과 입술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이름은 한숨처럼 가늘고 애절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드레스 지퍼를 천천히 내리자 그녀의 부드러운 등과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그의 손길이 뒤섞이며 그녀의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려세웠고 그녀의 눈은 그의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망설임 없는 눈빛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다시 한번 격렬한 키스를 나누었고 이내 그들의 손길은 더욱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바닥에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빛나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따라 움직였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맞닿는 순간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닿는 순간의 짜릿함은 그 어떤 쾌락보다 강렬했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그들의 몸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고 올라오자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넓은 어깨를 부여잡았고 그녀의 손톱은 그의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지며 미묘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강렬했고 그들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금지된 사랑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별이에요. 케네디는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그려쥐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듯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끌림. 그들의 스킨십은 단순한 애무가 아닌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을 겁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그의 허리춤에 닿았을 때 그는 그녀의 몸을 더욱 밀착시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고 그 대화 속에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열망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 아래 부드럽게 반응했고 그의 심장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벅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살결을 탐닉하며 금지된 사랑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위험한 불장난과 같았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인의 연인이었죠. 그들의 관계는 은밀해야만 했고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마릴린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안정과 사랑을 갈구했지만 케네디에게 그녀는 수많은 여성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화려한 여성 편력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 조셉 케네디 역시 할리우드 여배우들과의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러한 환경은 그에게 여성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심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케네디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과 정복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마릴린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트로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세계적인 명성은 그의 욕망을 더욱 부추겼을 테죠.
그는 그녀에게 잠시의 달콤함을 선사했지만 결코 그녀의 삶 전체를 책임질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퍼스트레이디라는 견고한 벽이 존재했고 그 벽 너머에는 제클린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릴린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그의 짧은 관심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었던 비운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과 불안정함은 그를 향한 갈망을 더욱 키웠고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신기루처럼 잡힐 듯 말 듯 그녀를 유혹하며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우한 경험, 복잡한 결혼 생활, 그리고 할리우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에게 힘과 권력, 그리고 잠시나마 안정적인 관계를 약속하는 듯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와의 은밀한 만남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 친부의 부재, 그리고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그녀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그녀로 하여금 평생을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첫 2번의 결혼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야구 영웅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의 지나친 집착과 소유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극작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지적인 만족감을 주었지만 이 또한 그녀의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타의 삶을 살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카메라 밖에 그녀는 쉽게 상처받고 예민한 여인이었습니다. 불면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렸고 끊임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마치 구원자와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매력적이며 무엇보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남자였으니까요.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과 보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와의 은밀한 만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장 강렬한 행복과 동시에 가장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그와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케네디 가문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개인적인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인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 정치의 명문가였고 그들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같은 존재는 그들에게는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 생명과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고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은 거대한 권력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 산산조각 났을 테죠.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쩌면 그를 향한 사랑의 절규이자 세상의 냉혹함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었지만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죽음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까요? 로버트 케네디가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주장, 그녀가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살해되었다는 음모론까지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끝없이 제기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그녀의 일기장이나 메모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이는 그녀가 무언가를 폭로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전기 작가와 탐사보도 기자들은 로버트 케네디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FBI와 CIA가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마피아와의 연루설, 쿠바 피그스만 침공, 작전 등 정부의 은밀한 기밀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권력의 어둠과 정치적 음모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전화 통화 기록,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심쩍은 정황들은 그녀의 죽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권력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세상의 차가운 외면과 권력의 칼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며 동시에 절대 권력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세상에 닿지 못한 채 영원히 미스터리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지만 존 F.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선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 그리고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두 사람, 그들의 짧고도 강렬했던 사랑은 영원히 역사 속에 아련한 빛으로 남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상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제약 사이에서 고뇌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권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채 개인적인 욕망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릴린은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지만 결국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가? 혹은 권력 앞에서 사랑은 얼마나 무력해지는가?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위선과 기만, 그리고 슬픔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남겼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깊은 감정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그들의 관계를 정치적 스캔들로만 치부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갈망, 그리고 지독한 고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케네디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욕망 사이에서, 마릴린은 대중의 사랑이라는 허상과 자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불안감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파멸을 예고하는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그만큼 빨리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남긴 잔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랑과 욕망, 권력과 희생, 그리고 진실과 은폐라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영원히 회자될 비극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시처럼 우리의 가슴 한구석을 아련하게 울립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이 남긴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꽃은 슬프고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입니다.